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와 수다의 박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프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어요. 야외에 나왔는데 저희가 요새 또 코로나가 엄청 심하잖아요.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이제 조심조심 또 마스크도 쓰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튜브에서 촬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로만 시장 트렌드를 말씀을 여러 번 드리다가 저번 편도 그렇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좀 찾아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굉장히 화두긴 하잖아요. 그 너무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일반 기업에서만 쓸 수 있나?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좀 시국도 많이 어려워졌고 각계각층의 소상공인분들 찾아뵈면서 실제 빅데이터로는 이렇더라, 또 현실은 어떤지 좀 듣고 이런 기회로 어떤 기획해서 한 편 한 편을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왔죠? 네, 저희 오늘은 망원동에 위치한 커피숍에 왔는데요. 커피 자주 드세요? 네, 저는 진짜 자주 먹습니다. 얼마나 자주 먹어요? 저는 하루에 한 잔 정도. 하루에 한 잔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더니 하루에 마시는 그 적당량의 카페인 양이 한 200ml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는 거잖아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2잔 정도 하루에 그런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많이 마시는 커피의 종류가 뭐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죠. 사실 굉장히 당연하게 먹고 있는데 그 아메리카노에 대한 히스토리도 보면 좀 재밌어요. 아메리카노라는 것 자체에는 미국인들이 마시니까 아메리카노라고 이름이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커피를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커피보다는 원래는 차음료를 계속적으로 팔았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하는 나라에 어떤 특정한 물품들을 계속 팔아서 그걸로 이제 수익들을 네. 챙기는 거죠. 근데 우린 별로 받고 싶지 않아. 근데 계속적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차음료를 팔았었는데 이게 계속 거기다 과세를 하니까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열이 받은 거. 그래서 우리 그러면 차 안 마실래? 우리 지금 이렇게 비싼 차 마실 수 없어. 라고 해서 그 대신에 즐겼던 게 커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마시던 사람들을 커피로 바꾸니까 차는 굉장히 묽잖아요. 쓰지 않은. 그런데 커피로 마시려다 보니까 여기도 10개 하는 거예요. 물을 더 넣고.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게 아메리카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있던 사람들이 차 대신에 그 커피를 뭔가 묽게 해서 마시던 그 시점에 우리가 흔히 뭐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동인도 회사 이런 거 기억나요? 아니, 저는 처음. 찾는다고? 동인도 회사라는 맞아. 거잖아요. 그 식민 지배를 할 때 그 중간에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여기다가 무역 물품으로 자꾸 이제 그 나라에 팔게 되는, 거기서 이제 주로 다뤘던 게 티 문화라는 거예요. 차 문화, 홍차 이런 것들. 근데 미국인들이 열받아서 동인도 회사를 찾아가서 밖에 배들이 막 정박해 있는데 안에 있는 차를 우린 더 마시지 않겠다 한 거의 의미로 차를 바다에다 다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이 이제 보스턴인데 그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인들이 항거했던 역사죠. 그게 이제 1773년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12월 6일, 1773년 12월 6일. 그게 이제 보스턴 차 사건. 왜 제가 이 날짜를 얘기를 하냐면 그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52개 주가 합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단순히 그 미국 사람들이 차 대신에 10개 마시기 시작을 한 데서 유래했던 문화도 있지만 그들이 그 더 이상 식민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한 거의 초기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에스프레소 문화가 있고 아메리카노가 안 판다면서요. 근데 미국은 아메리카노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지금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야, 그 커피 맛도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게 커피의 문화를 모른다라기보단 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메모리얼이라는 거. 그런 역사를 알면 좀 재밌죠. 재미없나? 그러니까 저도 그걸 찾아보니까 이제 뭐 저희는 워낙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익숙해져서 맛있는데 왜 자꾸 맛없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인들한테 김치를 물에다 헹궈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조사를 하면서 분석할 때 좀 재밌었던 거는 얼주가라는 표현 네. 뭔지 아시죠? 네, 당연히 알아요. 그 얼주가 얼어 죽어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것 같은데 네. 커피 관련 용어가 또 뭐 있어요? 커피 관련 용어 그러니까 그 줄임말? 얼주가 이렇게 아, 그래? 예를 들면 뭔가 메뉴를 줄여서 말한다든지 뭐 아아라든지 뭐 아바라 이렇게 다들 커피가 주로 메뉴가 기니까 줄여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바라는 아이스 아시나요?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오, 혹시 아샤추 아시나요? 네? 아샤추요. 아셔추? 네, 아샤추. 아샤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샤추가. 아니요, 아이스티의 샤추가예요. 그치. 네. 아이스티 뭐. 네. 아니 저는 그 얼주가 얘기할 때 데이터 분석하면 이쪽에 항상 나오는 게 얼주코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나는 계속 그 음료를 봤으니까 아, 코코아가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코코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뭐죠? 얼어 죽어도 토트라고. 얼주가가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생겼냐.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 어느 순간 되게 어. 스며들었어요. 기간을 막 이렇게 역주적으로 해보니까 2018년 12월이에요. 2018년 12월에 제가 그래서 왜 떴는지 계속 찾아봤어요. 인스타그램인가 트위터인가 어디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아니 요즘 날이 춥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뭔가 협회에서 나왔다. 그래서 얼주가 협회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장난스럽게. 근데 이게 왜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주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항상 옆에 협회가 있어. 협회를 탈퇴했다느니 무슨 뭐 그게 난 진짜 협회가 있는 줄 알았지. 그 얼주가라는 것들도 보면 2018년 12월부터니까 굉장히 몇 년이 안 된 사이에 근데 실제로 언어라는 게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을 하다 보면 행동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얼주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겨울 때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소비량이 느는 거예요. 실제 매출을 조사해 보면 원래는 한 2018년 19년 요때만 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비중이 5대5였대. 근데 이게 1년이 더 지나니까 막 7대3, 8대 이렇게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재밌었던.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뭐 미국의 뭐 동인도에서 이런 얘기할 때 보스턴 차 사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독립선언의 기초가 됐다고. 그런데 그 날짜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요 혹시? 날짜로 보면 보스턴 차 사건의 날짜가 12월 6일이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공교롭게 얼주가라는 그 표현이 처음 SNS에 등장한 게 제가 추적해 보기론 2018년 12월 6일이었어요. 최근에는 얼주가를 뭐로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지를 댓글을 분석해서 봤더니 야 이쯤 되면 아메리카노 이렇게 붙였듯이 코리아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메리카노라는 것들은 미국에 가져가서 하는 문화가 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뭔가 겨울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소비를 하는 문화. 그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도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많이 팔리는 거면 야 이쯤 되면 우리 거 하자 그냥. 그래서 사실 그거 날짜가 똑같은 게 한 245년 뭐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러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12월 7일 또 중요한 날짜예요. 팀장님 생일이시죠? 네? 아이씨 모르는 줄 알고 치려고 그랬는데. 알겠어요. 커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봤죠. 커피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트렌드를 주도하는, 트렌드를 분석할 때 용이한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짧게 좀 커피라는 것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좀 분석을 여러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저희가 좀 길게 찍었는데 네. 뒤에서 좀 보셨어요? 네, 봤어요. 어떤 거 보셨어요? 되게 커피에 관심이 좀 많으시구나. 그렇죠. 여기가 어디죠? 잠깐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망원동하고 합정동 약간 중심에 있는 음. 대로변은 아닌데 동네 좀 한강변 좀 안쪽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상호명. 네. 리얼 커피요. 네, 리얼 커피입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스타벅스도 리얼 커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비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도 뭐 그런 거 같아서 좀 반갑다. 네. 커피숍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저기가 이제 올해가 딱 11년 됐거든요. 네, 동네에서는 조금 오래된 편이죠. 여기서요? 네. 네. 저도 이 동네 사람으로서 커피 뭐 마실 때도 없고 그때는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할 때가 아니어서 11년 전이면 네, 거의 없었죠 아무것도. 네.
이 동네 제가 잠깐 오기 전에 뭐 이렇게 지도로 막 그 상권 분석한다고 찾아봤더니 커피숍이 많긴 많더라고요. 네, 지금은 엄청 많아요. 어. 네. 그 여기 어떤 주로 손님들이 계세요? 오래되다 보니까 단골분들. 네, 단골이 제일 많고 네. 일부러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동네. 매일 보는 아. 네, 그런 손님이 대부분이에요. 리얼커피 이름은 원래 무슨 의미예요? 원래는 이제 뭐 되게 멋있는 이름을 하고 싶었는데 네. 처음에 저도 막 커피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동네를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네. 되게 어린 친구부터 7, 80대 분들도 많은데 좀 어려운 이름을 쓰면은 사실 아. 되게 거기서 보자라고 하는 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가볍게 짓자고 한 게 네네. 착착 달라붙는 아. 받침 없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짓게 된 거예요. 특별한 건 없네요. 네, 특별한 건 없어요. 리얼커피만의 장점? 네. 좀 홍보가 좀 아. 어차피 저희 네네네네네. 여기 상단 뭐 여기쯤에 이렇게 네네네네. 주소도 나가고 아, 하니까요. 네네네.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좀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 그런 분위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너무 유행에 쫓아가지도 또 너무 뒤처지지도 않게 유지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질도 질인데 좀 양도 좀 많이 주고 좀 푸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는 거를 네,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왔을 때 그냥 네. 처음 왔지만 좀 느꼈을 때 장점은 일단 주차가 되는 거. 아, 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 맞아요, 주차되고 한가한 시간에 동네 네, 커피 맞아요. 그리고 약간 다 오픈된 느낌이어서 좀 좋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커피도 조금 제가 뭐 커피 맛은 잘 모르는데 좀 네. 맛있고 네. 너무 호탕하셔서 네. 동네라면 자주 오고 싶네요. 네. 아, 지나가다 들려주세요. 아, 네. 그 지나가다 들릴 때는 마스크 벗고 못 알아보시게 들리시는데 그 오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아, 좀 즐겁게 저희도 잘 찍었고요. 네네네. 아, 네. 나중에 영상 나오면 네. 또 잘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커피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좀 여러 가지의 썰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약간 빅데이터를 얹혀봤는데 어떻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